와이파이 하면 보통 속도 경쟁부터 딱 떠올리시죠? 근데요, 사실 와이파이의 역사를 쭉 들여다보면요, 이게 단순한 속도 싸움이 아니었어요. 오히려 우리가 그때그때 마주했던 연결의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온 그런 기술적인 진화의 여정에 훨씬 가깝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아니, 어떻게 그게 가능해졌을까요? 그 뒤에는 과연 어떤 기술적인 고민과 또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을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좋습니다. 그럼 오늘 저희가 할 일은 이 와이파이 기술이 대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그 로드맵을 한번 쭉 따라가 보는 겁니다. 처음에는 그냥 선을 없애자는 아주 단순한 목표에서 시작해서 주파수 대역을 골라야 하는 딜레마, 그리고 수많은 기기가 한꺼번에 몰리는 밀집 환경과의 전쟁을 거쳐서요. 미래의 와이파이 7, 그리고 좀 특수한 목적을 가진 표준들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. 모든 것의 시작은 정말 단순한 목표였습니다. 바로 랜선을 없애는 거, 선을 자르자 이거였죠. 뭐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이더넷 케이블 없이도 인터넷 좀 하고 싶다. 이런 아주 기본적인 요구에서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. 그 시작점이 바로 1997년에 등장한 IEEE 802.11 표준입니다. 기술 스펙을 좀 뜯어보면요. 2.4GHz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했고 최대 속도는 2mbps, 커버리지는 반경 한 20m 정도였어요. 지금 기준으로 보면 솔직히 웹페이지 하나 제대로 열기도 답답한 속도죠. 하지만 그 당시에는 랜선 없이 네트워크에 연결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엄청난 혁신이었습니다. 이 표준이 말하자면 모든 와이파이 기술의 시조세가 되는 셈이죠. 근데 2mbps란 속도 금방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. 웹 콘텐츠는 점점 무거워지고 뭐랄까, 첫 번째, 무선 교통 체증이 발생한 거죠. 아, 이걸로는 안 되겠다.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하다. 이런 요구가 터져나왔고 기술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. 자,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거의 동시에 두 가지 방향의 표준이 나왔습니다. 바로 802.11b와 802.11a인데요. 802.11b는 기존 2.4GHz 대역을 그대로 쓰면서 속도를 11mbps로 올리는 좀 안정적인 길을 택했고요. 반면에 802.11a는 아예 5GHz라는 새로운 땅으로 넘어가서 54mbps라는 그야말로 비약적인 속도를 구현하는 급진적인 선택을 했죠. 바로 여기서 엔지니어들의 첫 번째 큰 고민, 저희가 흔히 말하는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합니다. 속도를 확 끌어올린 대신에 기존 장비랑 호환이 안 되는 문제를 떠안게 된 거예요. 나중에 나온 802.11g가 2.4GHz 대역에서 54mbps를 구현하면서 이 호환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긴 했습니다만, 네, 방금 말씀하신 그 엔지니어들이 마주한 선택을 비유로 설명하면 딱 이거예요. 2.4GHz는 좀 장애물이 많아도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시골 국도 같았고요. 5GHz는 뻥 뚫려서 빠르지만 짧고 직선적인 다차선 고속도로 같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국도는 더 멀리, 심지어 벽을 뚫고 신호를 보낼 수 있지만 문제는 전자레인지나 블루투스 같은 다른 기계들 때문에 길이 너무 자주 막혔던 거죠. 반면에 고속도로는 속도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른데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에 약했다는 단점이 있었고요. 이 국도와 고속도로의 장점을 어떻게든 둘 다 취하려는 시도, 이게 바로 802.11n, 우리가 흔히 와이파이 4라고 부르는 표준에서 본격화됩니다. 여기서 와이파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마이모, 즉 멀티플 인풋, 멀티플 아웃풋이 도입되는데요.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냥 안테나를 여러 개 써서 데이터가 오가는 차선을 물리적으로 늘려버리는 겁니다. 1차선 도로가 갑자기 4차선 도로가 되는 것과 똑같아요. 덕분에 속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됐고 처음으로 2.4기가랑 5기가 이 듀얼 밴드를 공식 지원하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주파수를 골라 쓸 수 있게 된 거죠. 자, 이제 속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. 그런데 또 새로운 시대가 오니까 새로운 문제가 등장한 거죠. 이제는 한 명의 사용자를 위한 최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좁은 공간에 바글바글 모인 수많은 사용자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연결되느냐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. 딱 떠오르는 곳이 있죠? 바로 카페나 공항 같은 곳 말입니다. 맞아요. 이전 방식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었는지 교통 상황에 비유하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. 8차선 고속도로가 텅텅 비어있는데 톨게이트가 하나밖에 없어서 한 번에 차 한 대씩만 통과시키는 거랑 똑같았어요. 그러니까 어떤 기기가 카톡 메시지 하나 보내는 그 정말 찰나의 순간에도 다른 모든 기기들은 그냥 하염없이 순서를 기다려야만 했던 겁니다.
이게 바로 우리가 카페나 공항에서 와이파이가 유독 느리다고 느끼는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거죠. 바로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와이파이 6의 핵심 성능 지표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. 사용자 밀집 환경, 그러니까 사람이 바글거리는 곳에서 데이터 처리 효율, 즉 패킷 처리율을 이전 세대보다 최대 400까지 끌어올리는 것, 이게 목표였습니다. 맞습니다. 802.11ax, 즉 와이파이 6의 핵심 철학은 단순히 최고 속도가 아니라 평균 속도의 향상과 효율성의 극대화에 있어요. 이걸 가능하게 만든 핵심 기술이 바로 OFDMA입니다. 비유를 들자면 이전에는 커다란 트럭 한 대가 달랑 작은 짐 하나만 싣고 도로 전체를 독차지했다면 이 OFDMA는 하나의 큰 트럭에 여러 사람의 자잘한 짐들을 전부 합쳐 실어서 한 번에 배송하는 것과 같습니다. 이렇게 한정된 주파수라는 자원을 훨씬 더 알뜰하게 사용해서 수많은 기기가 동시에 접속해도 안정적인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된 겁니다. 자, 이제 속도 잡았죠? 효율성도 잡았습니다. 근데 기술이라는 게 멈추질 않잖아요. 다음 과제는 AR, VR, 그리고 요즘 한창 이야기 나오는 메타버스 같은 차세대 애플리케이션들이 요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와 극도로 낮은 지연 시간, 즉 레이턴시를 만족시키는 겁니다. 그 해답으로 제시된 게 바로 와이파이 7, 기술 표준명으로는 802.11b입니다. 목표 속도가 무려 30GBps에 달합니다. 이걸 위해서 정말 여러 기술이 총동원되는데요. 예를 들어 멀티 AP 협력 기술이라는 건 공유기 여러 대가 힘을 합쳐서 동시에 한 기기의 데이터를 막 쏴주는 거고요. HAIQ라는 기술은 데이터 전송 중에 에러가 나면 예전처럼 전체를 다 다시 보내는 게 아니라 딱 에러가 난 그 조각만 다시 보내서 지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입니다. 이런 기술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AR이나 VR에 꼭 필요한 초고속, 초저지연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죠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와이파이 8은 아예 속도를 넘어서 신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자율주행차나 원격 수술처럼 정말 단 한순간의 끊김도 용납되지 않는 그런 미션 크리티컬한 분야를 위한 말 그대로 절대 끊기지 않는 연결, 즉 초고 신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. 이제 와이파이는 단순한 인터넷 연결 수단을 넘어서서 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게 와이파이 진화의 메인스트림, 그러니까 큰 줄기였다면요. 한편에서는 아주 특별한 임무를 위한 특수부대 같은 표준들도 꾸준히 개발되어 왔습니다. 산업 현장이라든가 아주 특정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이죠. 네, 이 표를 보시면 각 표준이 뭘 선택하고 뭘 포기했는지 그 선택과 집중이 명확하게 보입니다. 예를 들어 802.11ad를 보면 60GHz라는 굉장히 높은 주파수 대역을 쓰거든요. 이건 거리를 과감히 포기하는 대신에 6.7GBps라는 엄청난 속도를 얻겠다는 전략이죠. 딱 방 안에서 무선으로 4K 모니터를 연결하는 그런 용도에 최적화된 겁니다. 반대로 802.11ah, 일명 헤일로, 할로우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1GHz 이하의 아주 낮은 주파수를 써서 속도는 포기하고 대신 저전력과 어마어마하게 넓은 커버리지를 얻었습니다. 축구장 몇 개 크기의 농장 전체에 센서를 쫙 깔아두는 그런 대규모 IoT 환경에 딱 맞는 기술인 거죠. 이처럼 특정 문제에 대한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 게 바로 이 특수 표준들의 역할입니다. 자,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결국 와이파이의 발전은 언제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온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. 처음엔 그냥 선을 없애는 것에서 시작해서 더 빠른 속도를 원했고, 다음엔 많은 사람이 함께 쓰길 원했으며, 이제는 절대 끊기지 않는 초저지연 연결을 요구하고 있죠.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언제나 주파수 선택이라는 근본적인 트레이드 오프가 있었고, 마이모 같은 기술적인 돌파구가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해줬습니다. 미래는 단순히 더 빠른 속도, 그 이상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네요. 네, 이제 기술은 거의 준비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. 30GBps라는 엄청난 속도와 거의 느낄 수 없는 수준의 낮은 지연 시간을 가진 와이파이가 곧 우리 현실이 될 겁니다. 자, 이 강력한 기술을 손에 쥐게 될 개발자 그리고 엔지니어 여러분, 오늘날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어떤 새로운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? 어쩌면 미래는 바로 여러분의 상상력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.